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목요일 오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김종대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도 보니까 뭐 계속 전화가 지금 오늘 빗발치고 몇십 있는데 통을 받았는지. 예. 김종대 교수님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거 음. 바로 이 천공 의혹, 이른바 천공 의혹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아침에 있고 또 이 의혹 관련해서 지금 고발을 당하셔서 조사까지 받는 뭐 당사자이기 그것도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갔었죠. 예. 전화가 많이 왔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3월에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 네. 이 증언 네. 이걸 국방부 고위 관계자부터 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김종대 교수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제 오늘 국면이 변한 건 이런 점입니다. 국면이 변했다. 내용은 제가 얘기했던 것이 거의 그대로 나갔어요. 단지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에 추가된 거는 네, 3월 작년 3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차 2대가 관저로 왔다는 거죠. 음, 앞차에 김용현 지금 현재 경호처장과 네, 윤핵관 국회의원 한 명이 타고 있었고 아하, 뒷차에 천공이 타고 있었다. 예, 그런데 출입 기록에서 뒷차는 기록에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하더라. 즉 가린 거죠. 네. 이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네. 이 부분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거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다. 네, 예, 오늘 오마이 이번에. TV에 4시 반에 출연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제 당사자가 나섰네요. 요 두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네. 제가 이걸 폭로하고 뭐 하고 할 때는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저의 딥스롯 아, 그러니까 제보자에 대해서는 밝히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전혀 밝히질 않았는데 네, 그 제보자 즉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네, 이걸 기록물로 다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하, 책을 쓰고 있었다. 예, 그래서 권력과 안보 네. 이 책이 내일 발매된다는 거거든요. 발매된다. 그래가지고 뉴스토마토가 냄새를 맡고 제주도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네, 책이 발매되는 내일자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하루 땡겨서 그래요.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 내용에 이제 언론에도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작년 3월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하고 관저를 물색하던 중에 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처음에 대통령 관저로 일단 선정하고 거기를 이제 답사를 온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공이 따라왔던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상의를 한 거다.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그게 이제 서욱 장관의 당시 측근인 대변인 부승찬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일단 이후에 부승찬 대변인도 이게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육군본부 비서실에 자기가 또 별도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아, 남 청장 이야기가 맞는지. 네, 근데 확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확인까지 됐다. 예. 그런데 저는 그때 부승찬 대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었어요. 이제 퇴직을 했거든 그 당시에. 네, 그 부승찬 대변인 기사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많이 떠 있는데. 용산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이 군을 폄하하고 문재인 정부 때 놀고 먹은 군대로 묘사하고 또 예비역 장성들이 또 용산 집무실 이전에 뜻을 굽히고 네, 이러는 걸 보면 예비역 장성들 별들이 부끄럽다 이러면서 사표를 던진 고위공직자거든. 원래 그래요. 평생 직장이었다고 국방부가 그거를 뿌리치고 예, 나와버렸다. 나왔다.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인상적이고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6개월 정도 일단 알고 있다가 연말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것이 묻혀지는 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해가지고 네, 제가 폭로를 한 겁니다. 아하, 근데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네, 왜 제가 12월에 이걸 음, 굳이 폭로했을까?
그리고 12월에. 고발당하고 그러게요. 어려움을 자초했을까 그랬는데 네.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특별한 경험이요? 예. 이거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오, 건데. 그래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11월에 네. 제가 최종일 신부라고 그 북한에 우유도 보내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신부님을 알아요. 네. 거기서를 만나가지고 와인을 한 잔 했다고 광화문에서. 네. 근데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보기에 김종대 씨는 2개 정권 정도는 탄핵시킬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고. 시계를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 네. 그 신부님이 어. 저하고 이제 저녁에 소주 한잔 하다가 제가 그때 그 문화체육관광부를 취재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원래 국정원 댓글 공작을 취재하려고 하다가 문체부를 이제 취재하는데 네. 댓글 공작은 취재가 안 되고 승마협회 내막을 취재해 버린 거야. 근데 보도는 안 했지만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대한민국의 정유라라는 존재를 처음 밝혀낸 거예요. 정유라라는 그 최순실 정윤의 딸이 네. 그 딸. 국가대표 선발대회 측마 나왔는데 떨어졌다. 네. 그래가지고 문체부가 작살났다. 여러 사람 피봤다 이것 때문에. 네. 이러면서 저 이야기를 쭉 했대. 이게 2015년 얘기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30분 이상 정신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 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제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이러면서 최 신부한테 털어놨는데 네. 최 신부가 이걸 유심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문체부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확인해봐라. 교육위 위원이었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예, 그때 국정감사 때 날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 사실이거든. 그래가지고 최 신부한테 안민석 의원이 전화로 저 신부님 확인해보니 다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 정보를. 예. 그러니까 김종대라고 있는데 디펜스 21이라고 걔가 애는 똑똑한데 사실은 머리가 나빠. 네. 술 먹고 지가 한 얘기를 지가 기억을 못해 지금. 그때 술 먹고 자기한테 다 털어놓고 잊어버렸대. 그게 뭐냐면 저는 국정원 댓글 공작을 취재하러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동구리를 캐러 갔더니 네. 청동구리는 안 나오고 다이아몬드하고 금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씩 구리는 안 나오고 이런 게 쏟아져. 에이, 여기 어디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나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좌절감에 빠져 있다가 이 얘긴 그냥 한 거고. 야, 거기서 한 얘기가 시작이 돼서. 그래가지고 탄핵까지. 이제 2016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 국회 등원해 보니 최순실 청문회가 열리는 거야. 얼마 있다가. 그러는데 안민석 의원이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더니 이 모든 건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나는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왜 산에 가서 제가 예. 내려오는 길에 담배꽁초를 버린 거예요. 잠시 후에 보니 뒷산이 훨훨 불타고 있어. 그거 내가 보고 어떤 놈이 담배 피우다가 꽁쳐 버린 거야.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 셈이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최 신부가 네. 그 11월에 만났는데 그때도 너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김 의원부터 모든 일이 시작될 것 같다는 거요. 네. 때마침 내가 뭐 한 가지 아는 알고 게 있는.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털어놨지. 네. 청동권을. 그랬더니 뭘 하시던가요, 신부님이? 최소한 2개 정권은 탄핵시킬 당신은 운명이다.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거다. 네. 근데 난 정권 탄핵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실제로. 나는 오로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내가 탄핵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라 꼴이 뭐가 되냐. 그냥 그렇죠. 저 충정에서 정의감에서 한 얘기인데 문제가 커진 거요. 커졌다. 이번에는 네. 그 이야기를 12월에 듣고 생각하니까 저 신부님이 뭔가 내 이 심장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이 나의 희한하네요. 이 내면에 나도 모르는 깊은 시면을 자극해 올리는 그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신부님이요. 거기서 그래서 각성하시고 더 이상 자극을 늦출 받고. 수가 없다. 네. 나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이 영원히 묻히는 꼴은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뭐 이거 어디 언론에 얘기해봤자 써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마침 몇 개 언론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 기사화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직접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아. 이래가지고 그 스픽스라는 유튜브에 네. 그 채널에 나가가지고 그 변희재, 노영희 변호사 이래 앉아 있고 그 정계환 정치평론가 네. 뭐 이래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아. 그날 마침 주제가 천공이더라고. 그래서 그 관계된 건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금요일이요. 그게 금요일이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 유튜브를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아, 그게 보고? 금요일 날 저기 방송을 방송. 했지만 본방은 일요일이었다고. 아, 그랬군요. 녹화였던 거지. 네. 근데 일요일 날 그것도 5시쯤 나갔어요. 늦게 나갔네요. 근데 이제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어. 아침에 뉴스공장에 당장 인터뷰하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맨 끝 순서 밀리고 밀려서 그래가지고 10분도 이제 끝날 시간이 안 남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잠깐 거예요. 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날 대통령실에서 네. 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로. 응. 이러면서 김어준 공장장하고 저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터뜨려 버린 거예요. 아, 그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야. 이래서 이제 이 국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조사도 받으시고. 조사는 그 뒤에 경찰 전화가 왔는데 네. 내가 빨리 하자 그랬어요. 12월에. 그때 내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골골할 때라고. 네. 그러나 음. 자가격리가 풀리는 즉시 조사받겠다. 음. 이러면서 내가 독촉을 했어요. 오히려 오히려. 빨리 조사받고 싶다. 네. 경찰 준비되는 시간 제일 빠른 거 알려달라. 음. 그런데 1월로 넘기대? 아. 그래서 1월 4일 날 했어요. 1월까지 넘어가서 어, 바로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건데 1월에 조사를 받았고 받았고 받으시면서 그때 느낌도 좀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와서 얘기했죠. 네. 무슨 고발장이 개판이더라. 뭘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왔고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이번에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이 예, 나오게 되면서 네. 만천하에 지금 다시 또 알려지게 된 건데 예. 그럼 대통령실에서 또 이제 고발을 하겠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글쎄요. 일단 일관성이 저는 가려면, 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랬죠. 또 공직자까지 지냈고 나한테 제보해 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 네. 그런데 제 혼자 짊어지면은 저는 불리해요, 사실은. 취재원을 안 밝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밝히기가. 그러나 그래도 내가 지고 가야 된다. 네. 이래봬도 김종대 맷집이 좋다. 음. 악기해야 처벌받기밖에 더 하겠냐. 그리고 나는 그냥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는데 그 참네 참. 예수가 십자가에 뭐 박히니까 베드로도 못 박히더라고. 그러더니 또 줄줄이 따라오네 또.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이